윤미향 의원이 이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윤미향 의원의 조천령 행사 참석 그 일이 맨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한 질문이 있습니다. 윤미향에게 물어야 됩니다. 일본까지 갔다 온 그 항공요금 누가 냈습니까? 일본에서 숙박을 도쿄역 앞에서 잤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호텔 숙박료 누가 냈습니까? 자동차로 이동할 때 그 자동차는 도쿄에 있는 대사관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다 지원을 했다니까. 자, 그 자동차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온당한 일인지 부적절한 일인지 그건 차치하고 자동차는 우리 대사관에서 지원했구나. 기사도 자동으로 지원이 됐겠지.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 그 다음 궁금한 것이 항공료는 누가 냈는지. 비행기 1등석 탔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냈습니까? 그 돈. 호텔에 묵었다는데 호텔 숙박료 누가 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1등석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들 올 해외 출장이 쉬운 2번, 작년에 2배다. 이제 이런 기사에 윤미향 의원의 얼굴이 대표적으로 딱 저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미향도 무조건 1등석이었고 저 국회 사무처에 출장 계획서를 냈다 하니 국회 사무처에 계획서를 냈다는 건 나라 돈으로 공공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무, 사적인 일을 보기 위한 그런 사적인 여행이 아니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공공 출장을 가는 것이다 라고 계획서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에 이 차량 지원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외교부에 지원을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 내고 사무처가 그걸 우리 외교부에 내고. 그렇다면 저 돈도 조청년에 간 돈도 저 비행기 값도 저 호텔비도 호텔에서 먹은 밥값도 전부 다 국회 예산에서 나간 돈인지. 이제 그게 궁금하던 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7달 동안 상반기 7달 동안 국회의원 215명 중복 포함해서 215명이 해외 출장을 52회 다녀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2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배가 많은 겁니다. 2배. 곱절.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후반기는 정기 국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내년 봄에는 공천 받아야 되죠. 선거운동해야 되죠. 해외 나갈 기회가 없을 테니까.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외 호화 출장 갔다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23년 상반기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갔다 오는 거죠. 비용이 52억 6,425만 원. 의원 1인당 2,448만 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런 돈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알아봤더니 첫 번째 54%가요. 항공료였습니다. 28억 원 정도가 항공료. 아니 항공료가 무슨 28억 원어치나 비행기 값을 내야 돼?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다 1등석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규정상 국회의원들이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볼 때 국회의원들은 어떤 좌석을 타도록 되어 있는가 봤더니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1등석 칸에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항공사에서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대개 많다고는 합니다만은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돼 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석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외교부 의전관리에 딱 나와 있는데 가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딱딱 직책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국무총리하고 같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여러 명하고 국무총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근데 국무총리는 1등석으로 가고 국회의원들을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탑승구에서 국회의원들이 농성을 벌인 겁니다. 아니 총리는 1등석이고 우리는 의원 나으리들인데 우리는 비즈니스가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시끄러워가지고 총리가 내 돈으로 충당할 테니까 다 의원님들 전부 다 1등석으로 다 모셔라 이래가지고 겨우 달래서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이제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아무튼 자동으로 지금 1등석을 타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국회의원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등석을 타기 때문에 항공료로 무려 28억 5,510만 원이 여기에 들었다. 그 다음에요. 이왕이면 먼 나라로 간답니다. 그래서 유럽이 14번, 미국, 캐나다, 북미가 5번, 그 다음에 비아시아권 국가가 34번, 아시아권에는 18번밖에 안 된답니다. (1등석을) 타게 되면 14시간 비행기 타도 탈만하지요. 네. 저도 1등석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 항공 아닙니다. 에어프랑스 항공을 1등석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오버부킹이라고 그러죠. 그 항공사들은 원래 그 정해진 좌석 수보다 뭐 5%쯤 이렇게 발권을 많이 합니다. 그 발권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이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 대신에 태우고 갈 수 있는 손님들까지 티켓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평균 노쇼가 무색할 만큼 승객들이 예약한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러. 그러면 이제 이게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오버부킹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어프랑스에서 하는 말이 다음 비행기가 있는데 타고 갈 테냐? 아니면 그 오버부킹에 대한 그 미안하다는 보상비로 500프랑을 줄 테니 돈으로 받을 테냐?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공항에서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음 비행기 타겠다. 다음 비행기 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비행기가 오는데 이 다음 비행기는 정식으로 발권한 비행기가 아니고 그냥 비행기 자체가 회항을 하는 아마 그런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탔더니 거기에 그 여승무원 아마 그 좌장격인 여승무원이 1등석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1등석을 타고 에어프랑스를 네, 정말 비교 불가 너무 좋더군요. 또 다른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1등석에 아는 분이 탔는데 이제 그분이 뭐 같이 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1등석으로 갔다가 1등석에 계속 있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일부러 1등석을 타서 네, 서울에서 가령 뭐 12시간, 14시간씩 하는 유럽의 그 먼 도시까지 1등석으로 왕복 여행을 해서 그 1등석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술, 와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그 좋은 서비스들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로 갔네요. 이렇게 먼 곳에 1등석 28억 원어치 항공료. 그다음에 이제 의전이 과도하다. 이 사람들 의전 중독이라고 그러죠. 남이 모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걸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한 발짝 뛸 때마다 아무튼 모시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이런 의전 중독